비싼 돈 주고 유럽 여행 왔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가족 경비 다 합치면 몇 천만 원 낸 건데 기분만 상하고 돌아왔어요. 유럽 여행을 패키지로 다녀오신 분들 중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유럽 여행을 처음 가보시려는 분들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과 함께 가려니 막막해서 패키지 여행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제가 유럽에 살아보기도 하고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을 합쳐서 100개가 넘는 도시를 여행하기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싼 돈 주고 후회하는 경험 하시지 않도록 절대 가지 말아야 할 패키지 여행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만약 패키지 여행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자유여행을 꿈꾸고 있지만 막막함이 앞선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준비 과정 없이도 유럽 자유여행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 패키지 상품을 고를 때 보는 눈도 훨씬 높아지실 거예요. 절대로 피해야 할 패키지 여행 첫 번째는 일주일 좀 넘는 일정에 4개에서 5개 이상의 국가를 방문하는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 여행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다 보니까 유럽을 한 나라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사실 유럽 여행 대표 코스라고 불리는 런던, 파리, 스위스, 더 심하게는 여기에 이탈리아까지 대표 도시들만 돌아본다는 4개국 코스는 제대로 보려면 정말 한 달도 모자란 코스입니다. 런던이나 파리 각각 도시만 제대로 돌아본다고 해도 3일에서 4일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우선 런던에서 수많은 무료 박물관들이나 미술관들 한 번씩만 간다고 해도 3, 4일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여기에 해리포터 스튜디오나 코츠월드, 세븐시스터즈 같은 근교 일정을 추가하면 정말 일주일이 부족합니다. 또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 하나만 제대로 돌아봐도 반나절이 걸리는데 여기에 베르사유 궁전이나 디즈니랜드 같이 조금 근교로 나가는 여행지까지 돌아보시려면 일주일을 잡고 가도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라켄 지역만 여행한다고 해도 최소 2박 3일은 필요하고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이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만 훑어봐도 2주일이 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국을 일주일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돌아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패키지 여행은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만들어서 찍고 가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나는 빡센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행 코스의 이동 거리를 보면 런던에서 파리까지 유로스타 기준으로 약 450km, 파리에서 스위스의 인터라켄까지 약 600km, 인터라켄에서 밀라노까지 약 220km로 여기를 다 이동하려면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절반 이상 되는 날이 여러 날이 생기는 겁니다. 큰마음 먹고 몇백만 원씩 내고 유럽 여행 가는 건데 다녀와서 사실상 관광지들 다 찍고 다녀왔다 이런 자랑거리 외에는 버스 타고 내려서 급하게 구경하고 또 버스 타고 이런 기억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방문하는 패키지 상품은 보기엔 좋아 보여도 이동 시간이 길어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키지 상품이 어쩔 수 없는 게 일주일 여행을 패키지로 가는데 포함되어 있는 도시가 1개에서 2개밖에 안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돈값을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 상품들이 알차게 보이려고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행이 극기훈련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여행은 제외하고 꼭 방문하고 싶으신 도시를 정해서 해당 도시 위주로 짜여진 상품을 보신다면 여행 다녀와서 만족도가 더 높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패키지 여행은 가격이 너무 저렴한 패키지 상품입니다. 가격이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 일정을 보면 쇼핑센터 방문이 일정에 들어있거나 혹은 노 팁, 노 옵션이라는 문구가 없는 초저가 패키지 상품들인데요. 패키지 상품의 경우에는 싸고 좋은 건 없다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가를 줄여서 마진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좋은 상품일 텐데 패키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죠. 인솔자든 가이드든 인건비가 반드시 들어가고 이 인건비에는 여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행의 전반적인 일정을 안내해주는 것,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돌발 상황들을 조율하는 것, 그리고 패키지 여행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실 테니 안심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게 되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또 버스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계약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을 거고 기름값을 줄인다거나 이동거리를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숙소도 예를 들어 자유여행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사실 에어비앤비로 가서 한 가족이 한 집에 머문다던가 또는 게스트하우스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수십 명이 함께 여행해야 하는 패키지 여행에서는 객실이 어느 정도 많은 호텔로 가야 되다 보니 좋은 위치에 좋은 컨디션의 호텔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숙소에서 싼 가격에 묵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봤을 때 패키지 여행은 좋은데 싼 게 없겠죠. 동남아나 이런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쇼핑센터 방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얻는 마진으로 패키지 여행 원가를 보충한다고 하던데 사실 유럽은 이렇게 쇼핑이 많이 포함된 패키지는 많이 없긴 합니다. 안 그래도 짧아서 소중한 여행 시간 중에 필요하지도 않은 쇼핑센터를 방문하면 돈도 돈이지만 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선택하기 전에 상품에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이렇게 문구가 표시된 상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한 가지는 핵심 관광지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라켄을 가는데 융프라우 등정이 옵션으로 추가해야 하는 항목이라던가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옵션으로 추가해야 한다던가 또 로마에서 바티칸 투어가 옵션으로 되어 있다면 이걸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가격으로는 굉장히 저렴해 보였을지라도 이런 숨어있는 옵션 가격들을 모두 추가해봐야 최종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상품을 고를 때는 꼭 총 예상 비용을 반드시 기본 가격에 필수 옵션 가격까지 합쳐서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 이럴 바엔 차라리 자유여행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데 막상 자유여행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뒀는데요. 더보기란 링크에 가시면 패키지 없이도 유럽 자유여행을 10분 만에 준비하는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더보기란 링크 먼저 눌러보세요. 세 번째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패키지 여행은 자유시간이 거의 없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녀와서 여행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은 아마 루브르 박물관 찍고 몽마르트 언덕 찍고 이런 순간보다는 유럽의 아름다운 거리를 여유롭게 걸어도 보고 또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해보고 몽마르트 언덕에 앉아서 여유롭게 풍경도 마음껏 감상해보고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에서 현지의 파스타와 피자, 와인을 함께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현지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루에 관광지를 5개씩, 6개씩 찍고만 다니는 그런 여행은 지나고 나면 기억도 잘 안 나고 여기를 갔었나? 그런 순간도 생기게 되는데요. 또 패키지 여행은 이동할 때도 기차나 뭐 이런 걸 타기보다는 그냥 대형 버스에서 단체로 내렸다가 탔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린 여기가 어디지? 싶을 때도 있는 게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 여행은 물론 꼭 가봐야 할 정말 다양한 관광지들이 많기도 하지만 유럽 여행을 특히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도시 전체가 잘 보존된 박물관 같다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백 년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골목들을 걸어다니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려면 아무리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도시마다 최소 한두 시간의 자유여행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파리의 어느 작은 골목에서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멍하니 앉아있어도 보고 로마 트레비 분수에서 보기만 하고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근처에서 젤라또 사서 많은 관광객들이랑 어울려서 분위기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상품이 뭔지 찾아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너무 많은 나라를 방문하는 패키지, 두 번째로 가격이 너무 저렴한 패키지, 마지막으로 자유시간이 거의 없는 패키지. 내가 가려는 패키지 여행이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 상품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비용 때문에 자유여행 말고 패키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참고해보면 좋은 부분은 자유여행은 항공과 숙소, 이동과 관광지 예약을 각각 조율하게 됐을 때 패키지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동유럽과 서유럽, 스페인의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 비용을 비교한 영상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들 참고해 주셔도 좋을 거예요. 혹시 자유여행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패키지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해 보세요. 자유여행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복잡한 도시간 교통편 예약, 관광지 예약, 숙소까지 클릭 한 번으로
보고 10분 만에 끝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